미국의 독감 확산세가 거셉니다. 사망자는 3천여 명에 다다랐고 대부분 지역의 독감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가 발견될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지하철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 노숙자들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경책으로 풀이됩니다. 전직 경찰이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얼바인 일대에서 수십 대의 차량을 파손하는 등 30여 건의 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이 오늘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6세 소년이 자신보다 어린 10대 소녀를 총격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녀를 살해한 후 SNS를 통해 친구에게 현장을 보여주며 시신 처리 방법까지 물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중국의 강도 높은 코로나 봉쇄 조치에 대해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지만 권위주의적 속성 때문에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유리한 증거만 갖고 봉쇄를 고집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 실패를 부인하는 중국 정부를 향해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놓은 일침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초기에나 적절했던 엄격한 봉쇄를 고집하며 다른 나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 원인으로 권위주의 정부를 꼽았습니다. 봉쇄를 풀면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중국 정권에겐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지도자의 필요성이 최근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고강도 봉쇄가 지속되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commending for some time now a recalibration of China's zero COVID policy. It is also negatively impacting the Chinese economy through spillovers to world economy. 실제로 중국 경제 각 부문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항의 시위가 전국 15개 도시로 번지고 있지만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Investors are trying to figure out if China will start to ease some of the restrictions as part of its zero COVID policy or if it will double down on them. The impact of China extends beyond the markets.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국에서 독감 시즌이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 수천여 명이 독감으로 숨지는 등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독감 시즌이 시작된 지난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2,900여 명이 숨지고 최소 620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33개 주의 독감 위험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유아호흡기 질환인 RSV 바이러스 확산에 이어 독감 시즌도 일찍 시작돼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추수감사절 연휴 영향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확산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시가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르는 노숙자 관련 강력 사건에 대해 강제 입원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앞으로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가 발견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eople with severe and untreated mental illness who live out in the open, on the streets, in our subways, in danger and in need. 이어 애덤스 시장은 폭력적이지 않은 노숙자들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정신 이상 증상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시에서는 지하철역에 서 있던 여성을 밀어 숨지게 하는 등 노숙자들의 범죄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노숙자 인권 문제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숙자가 공공장소에 있어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절대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신재활서비스협회와 일부 인권단체 등은 노숙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며 과도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반면 일각에서는 죄 없는 사람들이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에 더 이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남성이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의 일가족 3명을 총격 후 방화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범인이 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는데요. 범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소녀를 납치까지 하려다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에 탄 한 주택 앞에 여러 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집에 거주하는 30대 여성과 60대 부부는 집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는 일가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또 다른 가족 중 한 명인 10대 소녀를 납치해 도주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28살 남성 어스틴 리 에드워드로 버지니아주 전직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ne thing we will say, he doesn't represent law enforcement at all. This is not, we don't want people to think that, oh yeah, it's a cop behavior. No, this is not. This guy's a monster. He's a predator.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납치한 10대 소녀를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됐으며 자신을 10대로 속여 소녀와의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버지니아주에서 거주하는 용의자가 10대 소녀를 만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로 온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He developed a relationship with her enough where we believe there might have been an exchange of texts, maybe phone calls, and he was able to get her personal information. He was able to get her address, obviously. By this suspect who travels from across the country for most likely would be the sexual exploitation of this teenager. 경찰에 구출된 피해 소녀는 현재 리버사이드 지역 보호소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온라인 데이팅 앱을 악용한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만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얼바인과 뉴포트 비치 일대에서 수십 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이 오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얼바인 경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일부터 얼바인 지역 파크 플라자에 위치한 주차장의 차량들과 뉴포트 비치 일대에서 기물 파손 행각이 벌어졌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샬롬 한 씨가 사건이 발생한 두 곳의 주차장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11월 15일 샬롬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난 21일 체포했습니다. 얼바인에 거주하는 37살의 한인 남성 샬롬 한 씨는 얼바인과 뉴폴트 비치 일대 아파트에서 테슬라를 포함해 수십 대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내는 등 30건의 중범죄 기물파손 혐의로 지난 11월 8일 기소됐으며 한 씨는 오늘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샬롬 한 씨는 12월 5일 다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16살 소년이 자신보다 어린 소녀를 살해하고 SNS를 통해 친구에게 시신 처리 방법을 묻다 경찰에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국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벤살렘에서 16살 소년 조슈아 쿠퍼가 자신의 집에서 13살 소녀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특히 쿠퍼는 소녀를 살해한 후 친구에게 인스타그램 영상 메시지로 현장을 보여주며 시신 처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다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출동 당시 피해자가 목과 흉부 사이에 총상을 입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됐으며 현장을 은폐하기 위한 여러 정황도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쿠퍼는 우발적인 총격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태 반대 시위를 위해 LA 다운타운의 한 호텔 외벽에 매달려 소동을 벌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아침 9시쯤 낙태 반대 시위자인 메이슨 데체프스라는 한 남성이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리츠칼튼 호텔 54층 건물 외벽에 낙태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위태로운 상태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Officer responded to the scene. They received a call of a guy scaling the side of a building. They were able to negotiate with him and talk him up. So they got him into custody, and that's all we know at this time. 체포된 용의자는 호텔 건물에 오를 당시 자신의 SNS 영상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결정하는 대신 Let Them Live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낙태를 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이 자살 시도를 했는지 등의 정확한 상황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율에 대해 육아를 위해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특유의 사회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남성들이 일을 하고 여성들이 주로 가사일을 맡는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를 소개하며 특히 직업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양육이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가부장적인 문화에 따른 출산 기피 현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출산 장려금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뿌리 깊은 문화적 영향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천문학적인 수준의 주택 비용과 교육비, 취업난 등도 젊은 층의 출산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빨라지고 국민연금 역시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수도관이 파열돼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비상관리국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로웰시의 주요 수도관이 파열돼 무디와 카봇 거리의 일대가 물에 잠겨 도시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로웰시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 소방국과 경찰국은 물길에 갇힌 주민들을 구조하고 인근 도시에 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Went off, and then the lights died. I feel really bad because those people, their whole basement's completely flooded. People's cars are, ruined and stuff like that, and just like, yeah, it's unbelievable. 매사추세츠 수도 사업국은 수도관 수리가 끝나면 수압이 정상으로 돌아와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물이 변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분 동안 욕조나 샤워기에 찬물을 틀어놓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 당국은 해당 수도관이 파열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폭죽 가게에 차량이 돌진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멜버른시 브레버드 카운티 지역에 위치한 폭죽 가게로 SUV 차량 한 대가 돌진해 화재가 나면서 수천 발의 폭죽이 터지고 53세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소방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수천 발의 폭죽이 터지고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We couldn't get too close to the building. We had to stay back for the first little bit and try to knock that fire down. But yeah, the fireworks, they were pretty dangerous. Smoke coming out. I heard loud explosions. It was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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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t was smoke everywhere.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번 화재가 인근 고속도로까지 번져 192번 고속도로의 동쪽 방향 차선이 잠정 폐쇄됐었지만 현재는 다시 개통됐다고 전했습니다. 소방국은 폭죽 가게에 돌진한 SUV 차량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물컵에서 납성분이 발견돼 1,500개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그린 스프라우트의 일부 유아용 빨대컵이 부서지면서 납이 포함된 부분이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업체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홀푸드와 아마존, 베드베스앤비욘드에서 판매됐고 지금까지 모두 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납성분이 유아 인체에 들어갈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의 컵을 폐기 처분하거나 환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범죄의 도시 2의 배우 마동석과 그 제작진이 이번에는 코믹 영화로 다시 뭉쳤습니다. 할리우드 청춘 스타 티모시 살라메는 핏빛 로렌스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대구경이야, 대구경. 기억 안 나냐? 만났으면 압구정 토박이 대국은 한때 잘 나가던 성형외과 의사 지우를 만나게 되고 내가 죽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시도 안 했던 거. 첨단 유행의 도시 압구정에 K뷰티의 랜드마크를 건설하려 합니다. 허수라고 일종의 찌질이에 가까운 캐릭터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맡았던 캐릭터들과는 조금 결이 많이 다르죠.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범죄도시2의 마동석과 제작진이 화려한 액션 도시를 넘어 영화 압구정으로 성형 의술이 만드는 K뷰티 도시의 꿈과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은 걸어가면 뒤에 생기는 것입니다. 조선 최초의 신부가 되라는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청년 김대건. 종교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150억의 막대한 제작비를 들인 탄생은 바다와 육지를 종횡무진 누비며 조선 근대의 길을 개척했던 김대건의 일생을 그렸습니다. 격정의 세월 안에서 개척자였고 모험가였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꾸는 사람이었던 그 청년을 연기하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 혈액암 투병 사실이 공개된 안성기 배우도 출연해 열연을 펼칩니다. I'm hungry, Lee. 인육을 먹는 특이한 식성을 가진 소녀 메런. 같은 식성의 소년 리를 만나 뼛속까지 사랑에 빠집니다. You don't think I'm a bad person. All I think is that I love you. 헐리우드 스타 티모시 살라메가 공포와 로맨스, 성장극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뇌하는 청춘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Bones and All is a love story. It's about two people that are not only safe with each other, but really in love, comforted by one another. 핏빛으로 물든 그들의 로맨스는 과연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까요?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파업은 조금 전인 오전 6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인데요. 서울시와 공사는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자 등 대체 인력 13,000여 명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출근 시간대는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낮 시간대 운행률은 70%, 퇴근 시간대엔 85%에 그쳐 이용객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코레일이 속한 전국 철도 노조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해 이번 주 내내 출퇴근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연장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사에는 전세버스를 배치해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1조 원가량 누적된 적자 등 재정 위기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약 10%에 가까운 1,500여 명의 인력 감축을 줄곧 주장해왔는데요. 교섭에서는 올해 이 안을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인력 충원 등을 시행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올해에만 인력 감축안을 유보한다는 것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작년 노사 합의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오전 10시 40분쯤 도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 뒤 주요 거점역으로 흩어져 대시민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화물 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 연대는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토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 수반들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운송기사들을 상대로는 처음입니다. 대상은 2,700여 명의 시멘트 운송 화물차 기사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바로 집행에 착수해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한 명령서 송달 절차를 밟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멘트 운송업체들 현장 조사 후에는 파업 참여 중인 화물차 기사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보내집니다. 열흘 동안 받지 않으면 사흘간 추가 공시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관주하는데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가 다음 날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화물기사 자격을 박탈해 생계를 위협하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기사 개인이 명령에 응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집단적 대응을 위해 업무 개시 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 두 번째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제도를 3년 연장할 뿐 대상 확대는 어렵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는 데다 현재 안전운임제 제도마저 운임 산정 방식을 후퇴시켜 연장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운송기사들은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최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직후 청와대 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조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과 전 정부 안보라인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실상 수사 성패가 판가름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거도 확보돼 있고 이틀간 출석하며 협조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남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서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북송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수사 역시 마무리 단계여서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해도 서 전 실장의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중국 내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기자를 중국 공안이 체포하고 폭행한 데 대해 영국 정부가 런던에 있는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가 열리는 루마니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클리버리 장관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며 기자들은 두려움 없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7일 BBC 방송의 한 기자가 상하이에서 코로나19 방역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도중 공안에 연행돼 폭행당했고요. 같은 날 스위스 공영방송 RTS의 기자도 취재 도중 공안에 연행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중국이 연말까지 목표로 하는 독자 우주정거장 텐궁의 건설 마지막 단계 임무 수행을 위해서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밤 11시쯤 간수성 주치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됐는데요. 3명의 우주인이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에 도킹한 뒤 6개월간 우주에 체류하면서 40개 이상의 실험과 테스트를 수행하고 내년 5월에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We need to support Ukraine because what we see is that President Putin is trying to use
winter as a weapon of war. 루마니아에 모인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 러시아가 추위를 무기로 삼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최근 첫눈이 내리는 등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지만 상당수 발전소가 파괴된 탓에 전력과 난방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내년 3월까지 단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축구 팬들이 월드컵 본선 경기를 보기 위해 카타르를 찾으면서 애꿎은 낙타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SNS에서 카타르와 낙타를 검색해봤습니다. 카타르 사막에서 낙타를 탄 사람들 사진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최근 카타르에서는 대표 관광 상품인 낙타 체험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카타르를 찾은 축구 팬들이 경기가 없을 때 낙타 체험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월드컵 전엔 낙타 체험 관광객이 보통 주말 기준으로 50명 정도였지만 요즘은 하루 1,000명, 말 그대로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피로를 호소하는 낙타가 많다는데요. 낙타들은 보통 5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잠깐 쉬는데 요즘에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하루 수십, 수백 명을 쉬지 않고 태운다고 합니다. 카타르의 월드컵 특수 속에 혹사당한 낙타들은 몸을 일으키길 거부하거나 일어나도 다시 주저앉는다고 하네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본사에 5.4톤 규모의 대형 동상이 등장했습니다. 가상자산 일론보트 사업가들이 자체 코인을 홍보하려고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억 원을 들여서 이 동상을 만들었다는데요. 일론고트는 그대로 번역하면 일론 염소라는 뜻인데 영어에서 염소를 뜻하는 고트는 또 다른 의미로 역대 최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들은 머스크가 역대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해 코인 이름을 일론고트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동상도 머스크 얼굴을 한 염소가 로켓 위에 올라탄 모습이죠. 이들은 머스크가 동상을 선물로 받아주길 원한다고 했지만 머스크는 아직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송전탑에 경비행기가 걸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와 승객은 30m 높이의 고압전선에 걸려 7시간 정도 발이 묶여 있었다고 하네요. 송전탑에 비행기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혹시나 떨어지진 않을까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비행기 안엔 조종사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비행기가 고압전선에 걸린 탓에 땅에 추락하지 않아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곧장 구조될 수는 없었다는데요. 결국 소방서와 송전탑 담당 회사가 협력해 전력을 끊고 이후 구조 작업을 진행해 7시간 만에 구조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이 사고로 일대 12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요. 신호등도 모두 꺼져서 인근 도로가 폐쇄됐었다고 하네요. 유럽의 지붕 알프스가 기후변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전 세계 여행객을 불러 모으던 알프스 스키장들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겨울이 됐는데도 눈이 내리지 않자 국제 스키대회도 잇따라 취소되고요.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스키장들은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데요. 스키장이 폐업하면 주변 호텔과 식당들도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관광업에 의존해온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악자전거나 등산, 하이킹 코스 같은 걸 새로 만들어서 차라리 알프스를 여름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역발상 제안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